발화 사건에만 이목이 집중돼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노트7에 처음 적용되었던 몇 가지 멋진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최근에 이르러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름 Y옥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우선 이 Y옥타는 터치스크린 패널에 관련된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 터치 입력을 감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터치스크린 패널의 방식이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에서의 이 저항막 방식이 예전에 감압식으로 불렸던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전식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대가 되었고, 오늘의 이 Y옥타도 이 정전 용량식 터치 패널이 되겠습니다. 우선 터치스크린 패널의 구조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이 구조에서 바로 이 부분이 전류를 흘려보내 미세한 정전 용량의 변화를 나타나게 만드는 이 ITO 전극,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털로 전환해 AP로 전달하는 컨트롤 IC가 이 터치스크린 패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선 ITO 전극들을 형성할 때 필름이나 글라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ITO 전극을 X축과 Y축 각각 한 장씩 두 장의 필름에 형성해서 커버 글라스에 붙여 완성하는 것을 GFF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서 이 필름의 양면에 X축과 Y축을 각각 패터닝하면 필름을 한 장만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을 GF2 구조라고 하고요. 이 구조가 애플의 많은 제품들이 사용해왔던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서의 방식들은 필름을 사용했죠. 만약 패터닝에 필름이 아닌 글라스를 사용하여 ITO 전극을 패터닝하게 되면 GG 방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이름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필름에서 글라스로 넘어가게 되면 투명도는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무게가 무거워지고 두꺼워지겠구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방식들이 개선되는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커버 글라스에 곧바로 ITO 전극을 증착시키면 어떨까요? 조금 더 얇게 제작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커버 글라스를 이용하게 되면 커버 글라스 일체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디스플레이 내부에 이 커버 글라스 말고 ITO 전극을 형성시킬 만한 다른 곳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OLED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커버 글라스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에도 글라스가 있죠. 여기서 이 부분을 이용하면 온셀, 이 아랫부분을 이용하면 인셀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이어의 개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방식들에 비해 더 얇게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고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는 원가 절감이라는 가장 중요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Y옥타의 이 뒷부분은 온셀 터치 아몰레드의 약자이죠. 이 Y옥타는 앞서 설명한 여러 방식들 중 온셀 방식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선 이 온셀 방식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부분, 이 OLED의 소자들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특히 습기와 산소 등에 매우 취약하죠. 이 부분은 이 OLED 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이 인캡슐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봉지라는 단어로 옮겨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핵심은 이 OLED 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 Y옥타의 Y는 융 디스플레이의 Y에서 따왔습니다. 따라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유리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Y옥타는 이 부분이 유리가 아니라 이렇게 방막으로 대체된 구조에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Y옥타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ITO 전극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ITO는 주석 인듐 산화물이죠. 희토류인 인듐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구부림에 약하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점 때문에 구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메탈 메쉬가 되겠죠. Y옥타는 바로 이 메탈 메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종합하면 Y옥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죠. 더 싸고 더 선명하며 무엇보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 Y옥타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Y옥타를 통해 기술 장벽을 세운 삼성에게는 OLED 시장에서 BOE와 같은 중국 제조사들과의 격차를 다시 한번 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옥타의 경우는 노트7부터 적용이 되어 오면서 수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현재 A3에 이어서 A4 라인까지 계속해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죠. 삼성 스스로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키를 쥐고 있는 업체가 바로 애플인데요.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에도 이 Y옥타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죠. 아직 LG나 BOE에서 관련 기술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폰에 Y옥타가 적용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향력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 오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수요처가 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계속된 도전에도 OLED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올해 아이폰의 OLED 패널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내년부터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아이폰 패널을 일부 공급할 예정인데 11월부터 파주 E6 라인에서 생산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 다음 모델부터는 어떻게 될지 다시 기다려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Y옥타와 같은 터치 일체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OLED로의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죠.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의 저력을 보여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Y옥타에 대한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년에도 기운나는 소식들 많이 들려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